안녕하세요. 자, 제가요, 낚시를 하면서 갑오징어 또는 쭈꾸미, 가지채비를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낚시를 할 때 직결채비를 쓰시는 것을 보신 분이 직결채비가 조금 다르다고 저한테 어떻게 만들어서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그거를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자, 앞에 이제 직결채비는 쭈꾸미도 가능하지만 뭐 쭈꾸미에서 사실은 직결채비를 많이 쓰죠. 그리고 단차가 움직이는 그거를 저는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전에 쓰던 방법과 최근에 쓰던 방법 큰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제가 참돔 낚시하고 감성돔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뭐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스토퍼라고 하는데 그 찌 스토퍼라고 그러죠. 이 홀더를 달아서 그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민물에서 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바다에서도 물론 씁니다. 쓰는데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찌멈춘 고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작부터 해야 되겠죠. 자, 앞에 이제 이게 제작한 게 두 개가 사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저는 도래를 굉장히 작게 씁니다. 요 도래 두 개가 더 필요하고요. 두 가지 만들라니까 하나는, 자, 그러면은 찌 스토퍼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 묵줄이요. 저는 3.5줄을 쓴다고 그랬죠. 3.5줄, 여기는 뭐 그냥 팔자 매듭으로 이렇게 위에 그 핀돌에, 뭔가 원줄이죠. 원줄은 이제 합사지 않습니까? 요거는 카본 또는 우리 그 뭐라고 하나요? 필라멘트 줄 뭐 관계가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쓰는 건 뭐냐면 카본하고 필라멘트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줄이 카본 줄은 굉장히 뻣뻣한데 이 줄은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3.5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팔자 매듭을 매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바닥에 걸리니까 그 밑에 그 애기가 움직입니다. 애기는 소형이죠. 이쪽은 내추럴 계통, 이제 레이저 계통 하는데, 엊그제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요 계통이 잘 나왔었고요. 자, 이제 요거를 매는 방법은, 여기다가 요 고무를 먼저, 자, 방향이 이쪽에 이제 도래가 나가는 자리죠. 바닥, 여기는 붕돌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집어 넣습니다. 자, 요거를, 자, 또 눈이 안 배서 또 이게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어허, 네, 참 어렵네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래를 넣습니다. 도래가 작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잡아요. 자,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도래를 넣고요. 지금 카메라 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고무를 넣습니다. 이 아래는 또 방향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끼우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바로 요 이제 중심축을 잡아주는 이 저항 때문에 여기가 딱 걸리죠. 자, 이게 보면은, 그러면 원줄에 가는 쪽에 도래가 들어가지고 가운데 이 링이 있는다면, 자, 요게 밑으로 왔을 때와 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밑에는 이 고무가 후킹할 때 잘 빠져요. 그래서 불상사가 가끔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반드시 잡아서, 자, 중앙이 아니었나요 또. 자,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깨주고, 반드시 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래를 채면 되는데, 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쭉 빼면 빠져, 이렇게. 그리고 후킹에서 이게 안 밀립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게 안 밀려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게 후킹을 했을 때 안 물립니다. 왜 굳이 이걸 달아서 합니까? 그냥 해도 직결, 예를 들어 합사 직결이 되는데 뭐하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요. 근데요, 봉돌이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애기가 걸리는 쪽보다 봉돌이 그 바닥에 돌이나 이런 틈에 껴서 잘 여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끊어지는 쪽이 이쪽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애기는 살아나오죠.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쓰던 방법입니다. 요거를 갑오징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소형 애기를 하나 달고요. 밑에 봉돌을 달고, 그리고 봉돌 옆에다 애기를 하나 더 달아도 서로 엉킴이 없습니다. 요 거리만 유지만 해주면. 그렇게 그 이중으로 조합으로 해서도 그러면 애기가 두 개가 달리겠죠. 저는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건 다 소형 애기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하면은 소형 애기를 위에 달고 좀 큰 애기를 그 10cm 짜리는 여기다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 쪽은 대신 약간 뜨는, 제가 그 슬로우 플로팅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썼을 때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마 의문점이 없으실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보다 더 예민하게 쓸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수온이 내려가죠. 요때 사용하는 채비는 조금 다른데요. 자, 역시 이것도 미리 위에 원줄에 체결하는 그쪽은 그냥 8자 매듭으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먼저 아이고 여기 닿으면 또 이게 흐트러지는데, 자, 요 스토퍼 고무, 자, 여기를 뭐 이거는 잘 아시죠? 여기다 집어넣고, 요 링에다 집어넣고 고무를 잡아 빼면 돼요. 이렇게. 자, 하나를 넣고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도래를 넣습니다. 자, 도래를, 자, 도래 체결 뭐 똑같죠? 이렇게 해서 도래를 넣고, 자, 그 다음에 또 스토퍼 고무를 하는데 제가 두 개를 넣습니다. 저는 이거 왜 그러냐면 후킹을 해보면 밑으로 밀려요. 많이 밀리기 때문에 두 개 해도 사실 밀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또 이렇게 빡빡하면은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스토파를 위로 밀어 올려서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봉돌이죠. 이제 그러면은 밑에가 두 개가 들어가고 위에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킹을 하면 사실은 이거는 좀 많이 밀려요. 두 개를 해도 좀 밀립니다. 대신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앞에 그 G 스토퍼와 이 고무 스토퍼 차이가 뭐냐면 저항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도래도 굉장히 작잖아요. 입질도 예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텐션을 유지했다가 약간 느슨하게 해서 톡톡톡 칠 때도 저항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리할 때가 많았어요. 자, 이제 수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엊그제 20일 날 나갔을 때 그 전전날 계산해서 보니까 무려 3도인가가 떨어졌다 그랬죠. 입질이 물론 물이 흐려서 더 그랬지만 보통 그런 아침나절에 잘 안 붙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올라오면서부터 쭉 붙기 시작하는데 워낙 흐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했었어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하다가 사실 오전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참돔 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갑오징어 잡자고 해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몇 마리 잡기는 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주로 가지채비를 쓰는데, 제가 이걸 현장에서 이런 거를 있었으면 좀 바꿨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없어서 끝까지 저는 이제 가지채비로만 했는데, 그래도 다른 옆에 조사님들이 보다는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상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다가 바로 이 애기를 체결을 하고요. 자, 체결하고 여기다 또 이게 이제 요즘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다가 밑에다 도래를 칠 때 그 버린 봉돌 사용하는 방법,
저는 그게 전에 이제 원투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몇 번 돌려 가지고 하나, 둘, 셋, 한 세 번, 네 번 정도면 될던가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 넣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구멍에다 껴서 이걸 뺐을 때, 아이고 잘 안 빼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아하, 조금 틀어졌다고 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 빼면, 저 여기 세게 걸렸을 때 이게 작업 빼면 빠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위에 채비, 당연히 위에 이 채비에 여기 애기, 뭐 저는 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뭐 한 2,000원짜리 또는 뭐 그보다 좀 저렴한 거 1,500원짜리 이런 걸 쓰지만, 고가품 뭐 요즘은 12,000원짜리까지 있잖아요. 이게 한번 뜯겨져 나가면 좀 아프죠. 그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아당겨지면 여기가 주로 터져 나가고 여기는 살아남게. 근데 너무 세게 채면 이거 같이 풀려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대략 길이는 30cm가 조금 넘죠. 30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크기로 했을 때 사용하는데 아주 무난합니다. 저는 이제 가지채비는 보셨지만 40cm 정도 길게 쓰거든요. 조금 일찍은 짧게 쓰지만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좀 길게 씁니다. 거꾸로. 그때가 이 뒤 애기의 유형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결채비는 이 액션을 좀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톡톡톡 액션을 주는데 그거를 잘게 줍니다. 그때가 더 잘 붙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니까 일반 분들이 느끼는 거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결채비 방법을 예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밑에 제가 정말 많이 잡았을 때 그거는 이 우위가 없고요. 여기다가 도래, 그 양핀 도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에다가 양핀 도래를 채서 애기를 두 개를 달고, 그거는 이제 전에 많을 때 그랬거든요. 많을 때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차이, 전에 제가 전성기 때라고 좀 이상할까요? 뭐 보통 20kg를 넘긴 적 여러 번 있으니까요. 보통 15kg 이상은 뭐 감은 잡고, 아주 날이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도로 잡았으니까 마리수도 꽤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잡을 때 그때 주로 썼던 게 그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인데 그러면 두 마리가 걸려 나오거든요. 수심 깊은 데는 손에 안 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보령꾼이고 보령에서 자라서 보령서 어려서부터 낚시를 했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주 그 또 고수분들이 지역에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잘 잡는 분들 많습니다. 조용히 잡아요. 예, 저는 이제 그래도 뭐 다만 이런 거라도 알려드리려고 이제 조금씩 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직결채비에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 그 찌의 스토퍼, 참돔, 주로 이제 참돔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감성돔도 쓰이지만 이 홀더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물에서 주로 이제 그 스토퍼 고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단차를 조정할 수 있고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 2021년도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가 거의 끝나갑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더 급격히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11월 초까지는 18도를 유지하는데 올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연도권으로 나갈 겁니다. 내만 근처는 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이동을 조금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이동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 나오던 데가 안 나오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 주변에 반경 4km 안에 어딘가 있어요. 먹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동하는 거. 저는 여태까지 온도보다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먹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게 더 많다. 올해 특히 새우, 여기 이제 자하젓 담는 새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새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걸 공격하다 보니까 새우 모양이 더 잘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못 보여드렸던 직결채비, 유동채비죠. 쉽게 말하면 유동채비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단차가 조정이 되는 그런 채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